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전문 그룹이죠. 세원그룹 오너 일가 오너 3부자의 4,200억 원대 배임 사건 판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원전공이라는 코스피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피 회사의 차트를 보면 2019년 7월부터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19년 7월이니까 20년, 21년 지금 2년 하고도 2년이 훌쩍 넘은 회사죠.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이제 세원물산이라고 역시 이제 세원그룹의 계열사인데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도 똑같습니다. 지금 2019년 7월부터 이렇게 거래 정지 2년 넘게 이렇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떤 곡절이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 7월 달에 세원전공하고 세원물산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를 보냅니다. 이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조회 공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원전공하고 세원물산은 다 현대기아차의 1차 밴더죠. 1차 협력사입니다. 자, 회사가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 다음날 답변을 하는데 그날 바로 회사에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냅니다. 18년 12월 그러니까 벌써 6개월도 더 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배임 혐의로 자기네들 경영진이 기소가 되었다. 이제 기소된 사람은 누구냐? 김문기 회장,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 그 다음에 차남 김상현 세원전공 대표 이렇게 오너 일가 3부자가 배임으로 기소가 됐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세원전공하고 세원물산, 세원테크 세 회사 모두 자동차 부품 기업이죠. 이 3개사에 대해서 오너 3부자가 4,200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는 회사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니까 바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조치에 들어가죠. 그로부터 벌써 2년 3개월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몇억 원씩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돈이 그대로 아직까지 여태까지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기회 손실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되어서 재판에 들어갔는데 올 10월 초에 이제서야 지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김문기 징역 4년, 김도현, 김상현 각각 2년 징역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 오너 3부자는 항소를 했고 검찰도 항소를 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중대성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해서 검찰도 항소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얼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원의 국내 계열사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공, 물산, 테크. 이 회사들은 현대기아차의 1차 밴더로서 국내 공장에 차체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현대기아차가 이제 중국, 미국의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하고 이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당연히 이 세원도 1차 밴더로서 중국과 미국의 자기들 자체 생산 법인을 2005년과 2007년도에 만들어서 이 현대기아차의 해외 법인에다가 이렇게 차체 모듈을 납품을 하는데 이 세원의 국내 계열사가 이 세원도 1차 밴더니까 2차 협력업체들이 있겠죠. 그죠? 이 2차 협력업체나 아니면 기타 업체들한테서 부품 단품을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이것을 CKD 식으로 단품을 해외 법인에 수출하기도 하고
또 해외 법인의 조립 설비나 금형 수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원의 중국이나 미국 법인은 그 현지에서 만들 수 있는 그 부품은 만들고, 또 현지에서 어려운 것은 국내 그 본사에서 그 CKD 단품으로 조달해서 보내주는 것들, 이런 거를 받아서 차체 모듈을 제작해서 현대기아차의 그 해외 법인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국내에 있는 세원 계열사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품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서 해외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또 2차 협력업체들하고 협력하거나 기타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들 협력업체들로부터 그 부품을 조달을 받아서 이렇게 해외에 보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CKD라고 하는 거는 completely knockdown 해서 그 모듈 형태가 아니고 부품을 그 최하 단위로 이렇게 쪼개어서 해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받아서 이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차량을 완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CKD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원 그 전공이나 물산이 해외 법인과 거래를 통해서 돈을 꽤 짭짤하게 벌고 있었는데, 2008년쯤 가니까 자, 장남인 김도현과 차남인 김상현, 그리고 이제 일부 오너 일가들이 100% 출자한 그런 오너 개인 회사를 3개를 딱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 회사 1은 그 해외 법인에 대한 CKD 수출 담당 회사로 만들고, 개인 회사 그 2와 3은 그 조립 설비 수출이나 금형 수출을 담당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세원 계열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납기가 일부 지연된다든지 불량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CKD 물류는 전문 회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개인 출자 회사를 만들어서 이 CKD 전문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조립 설비나 금형 수출도 생산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이 출자한 회사 2와 회사 3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과세 당국이 그 이전 과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 회사를 세원그룹의 계열사 형태로 설립하지 못하고 대주주 일가가 출자 회사 형태로 설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개인 출자 회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그 차체는 대개 15개 정도의 그 차체 모듈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각 차체 모듈은 또 다시 20개 내지 1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그 차체 모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1차 밴드를 이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원 그룹이 선정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세원 그룹의 그 각 계열사를 전공이나 물산이나 테크하고 또 이제 그 본사의 어떤 기술 연구소가 현대차하고 협력을 해서 그 차량 그 차체 모듈용 부품을 또 설계를 합니다. 또 부품 금형도 만들고 또 조립 설비 이런 거를 개발을 하죠. 이렇게 해서 세원에서 직접 생산할 부품, 또 세원도 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2차 협력사에서 공급받을 부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현대차 국내 본사나 아니면 현대차의 미국, 중국 현지 법인들은 세원으로부터 차체 모듈을 납품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세원그룹의 계열사들은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되죠. 현대차와 협력해서 부품을 설계를 하고 금형 조립 설비를 개발을 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만, 또 그 과정에서 그 기술 노하우도 축적이 되고 어떤 또 특허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어떤 지적 재산권이 발생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처럼 오너 회사 1, 2, 3이 지금 전문성도 전혀 없고 생산 능력도 부재한 이 신생 회사가
자기들이 회사만 설립해놓고 자체적으로 CKD 수출이나 조립설비 금융수출 사업을 자력으로 전혀 하지를 못하고 기존의 세원그룹 계열사들이 여전히 사실상 주도적으로 오너 개인 회사들의 사업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오너 회사 1, 2, 3은 세원이 갖추고 있는 그 2차 협력 업체나 아니면 기타 업체와의 이런 네트워크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 1, 2, 3은 자력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이 사업 기회를 빼앗긴 다른 세원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겨우 그 사업을 해나가는 형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너 개인 회사 1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17년까지 총 영업이익률이 40%에 이릅니다. 그래서 오너 일가에게 247억을 배당을 했는데, 자, 이 오너 개인 회사 1에 그 2008년부터 그냥 4개년까지만 뽑아봤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153억에서 639, 1270, 1163. 굉장히 막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익도, 영업이익도 63에서 296, 480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다 다른 계열사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덕분이죠. 그러면 개인 회사 2, 2010년부터 17년까지 총 영업이익률이 35%인데 오너 일가들에게 275억을 배당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또 다른 계열사들의 그 사업 지원이 아니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성과인 거죠. 자, 공정거래법 23조 2에 보면 사익 편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그 이익을 편취한다, 이제 빼앗는다 이런 뜻인데, 이 공정거래법 23조 2의 사익 편취는 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거래법 조항을 이렇게 좀 알아보면 이게 바로 그 사익 편취의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원 같은 경우가. 자, 이 공정거래법 23조 2 사익 편취에 보면 이런 그 한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기회 편취라는 게 있습니다. 자,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이 회사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할 계획 중인 그 사업 또는 그 지분을 갖다가 총수 일가가 직접적으로 편취하거나 아니면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편취하는 것, 이것을 회사 사업 기회의 편취라고 하거든요. 이 세원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 사익 편취가 자산 5조 이상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은 적용이 안 되고 형법상의 배임으로 처벌을 받은 겁니다.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견기업 세원그룹의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 회사를 차례로 설립을 하여 세원그룹 계열사들의 사업 기회를 유용함으로써 빼앗은 겁니다. 개인 출자 회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줘서 세원그룹 계열사들에게 귀속될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 개인 회사 및 그 일가들에게 넘겨준 배임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원전공이나 세원물산 같은 세원전공이나 세원물산에 그 투자를 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가 계속 그 사익 편취를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회사한테 귀속되어야 될 이익을 오너 일가들이 개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1심 재판이 나왔고요. 그 오너 일가도 항소를 했기 때문에 또 2심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한은 뭐 2심에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이 회사 주주들은 답답하지요. 일단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답답한 상태고, 어떤 그 주주 대표 소송 같은 것을 진행을 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뭐 판결문을 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들, 그리고 이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왔던 또 우리 후배 기자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본 경험에 따르면
정말 너무 적나라하고 정말 단적으로 그 오너 일가의 잘못된 행태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어도 안 되지만 어떻게 투자를 했다가 이런 사익 편취가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접고 탈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괜히 뭐 회사에 뭐 사업이 괜찮은데 뭐 어떻게 뭐 잘 풀리지 않을까 뭐 그렇게 그 회사에 목매는 것보다는 이런 그 오너의 이런 잘못된 경영 행태가 보이는 회사는 그냥 바로 손을 빼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